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2번을 받으신 박충건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발탁이 되시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실 뭐 한국에 오신 지가 15년이 되셨다고 하는데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시다 보니까 이게 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혹시 네. 북한을 떠나오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유라고 한다면 북한 체제의 본질을 알게 된 게 예.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체제의 어떤 실상 그리고 그 체제의 불합리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나서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정의고 선이라고 믿었던 북한 체제가 정말 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 뒤로는 사실 제가 어떤 꿈꾸고 있던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라졌고요. 예. 그리고 매일 보게 되는 어떤 북한 주민의 삶이 너무 불쌍해서 좀 매일매일 견디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혼자서 뭔가 이렇게 북한 내부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음.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나가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탈북하게 됐습니다. 예. 네. 이력이 상당히 좀 네. 독특하시고 눈길이 가는 이력이 있어요. 지금은 현대제철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시다가 정치권에 입문을 하시는 건데 네. 북한에서는 엘리트 공대생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양의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를 나오셨고 그리고 이게 ICBM 개발자로 좀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네. 이제 ICBM 하면은 네.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할 때 나오는 용어인데 그거를 직접 개발하신 팀에 있었다고 하니까 뭔가 더 약간 네. 새로워 보이는데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북한에서? 그래서 뭐 개발도 개발인데 좀 전공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 예. 그래서 북한에 이제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라고 있는데 이게 1963년에 김일성이 직접 지시로 만들어진 설립된 대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주요 목적이 ICBM을 자체 개발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당시 설립 초기에는 초창기에는 좀 단순한 어떻게 보면 로켓공학부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의 대학교였다면 예. 지금은 이제 위성공학부와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학과 네. 같은 것도 이제 구비된 예. 완성형에 가까운 ICBM 전문 인력 양성소 정도로 진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에서 그 ICBM에 사용이 되는 소재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권 재진입체, 예. 네 그리고 고체 연료 ICBM에 사용이 되는 연료 이런 것들을 전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그런 업무를 하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어찌 보면 북한 사회에서 살기에는 네, 좋은 직군일 것 같고 상당히 네. 엘리트 삶을 사셨을 것 같은데 네, 아까 말미에 그 초반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내가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느끼셔서 오신 거겠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지근거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과정을 좀 보셨는데 네. 그렇게 무기 개발에 좀 집착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북한이 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가 예. 그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북한이라는 어떤 지금의 체제, 이 체제를 존속하기 위한 이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체제가 존속하고 있는 방식이 북한 주민들을 외부 정보로부터 차단하고 그들의 어떤 인권과 이런 자유 이런 것들을 구속하고 살아가고 있는 예. 그러니까 유지해가는 체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되려면 그 외부의 적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외부의 적을 상대로 수시로 도발을 이어가면서 네. 외부로부터의 어떤 위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결속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신무기들을 보여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선전합니다. 세계 최강의 무기다. 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북한 주민들의 자부심을 자극하는 네. 효과가 있거든요. 소위 예. 저희가
국뽕이라고 말하는 예. 약간 그런 비슷한 소위 효과가 국뽕이라고 네. 하는. 네.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 어떤 복합적인 이유로 이제 무기 개발에 집착한다. 그리고 외부에 대해서 자꾸 도발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도발을 하고도 살아남으려면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안전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무기 개발 고도화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정치권에 입문을 하셨고 비례대표 2번을 받으셨는데 국민의 네. 미래에서 비례대표 2번이라면 사실 당선권이에요. 그리고 남성 후보로서는 네. 가장 높은 순번인데 네. 이렇게까지 2번을 주면서 박충건 후보에게 좀 기대한 부분은 네. 뭐가 있을까요? 상당히 과분한 네. 그 어떤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제가 2번을 받은 것이 제가 우수해서라기보다는 제게 채울 것이 많은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또 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2번을 주신 것은 예. 국민의 미래가 어떤 우리의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네. 또 대변하는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네.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미래 인요한 위원장부터 해서 첫 일정으로 네, 백령도 가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가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어떤 거 느끼셨습니까? 천안함 14주기 천안함 맞춰서 가신 14주기에 거죠? 네. 갔잖아요. 제가 2009년 4월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예. 그로부터 꼭 1년째 되는 해에 예. 이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네. 당시에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그때 대학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예. 대학원 선후배들에게 너무 그 미안한 마음과 또 천안함 장병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과 그 유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무기 개발 분야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천안함 폭침에 사용이 된 잠수함과 예. 어뢰 이런 것들도 국방종합대학교가 그걸 전담으로 그러니까 전공하는 학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잠수함 무기학과와 어뢰공학과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중시하는 예. 그런 무기 분야인데 당시에 우선 먼저 느꼈던 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네. 그리고 제가 2009년 4월에 네.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북쪽이다 보니까 좀 날씨가 추운데요. 강 양옆에 이렇게 얼음들이 아직 녹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새벽에 강을 건넜는데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래서 강을 거의 건너갈 때쯤에는 거의 하반신이 마비될 수준으로 물이 차가웠거든요. 예.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1년밖에 안 됐던 시기니까 그 물에 이제 그 침몰된 천안함 네. 장병들이 얼마나 추웠을까, 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이 예. 좀 많이 들었고 상당히 좀 복합적인 마음과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희생을 우리가 헛되이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의 어떤 희생을 기억하고 네. 또 그들의 희생을 표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정말 확실히 해야 되겠다. 예.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안함 네. 막말하는 후보들 중에 공천받은 분들이 꽤 많다 꽤 많이 보니까 있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좀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요. 천안함 네. 유가족들은 뭐 그게 뭐 평생 지워질 상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공천 과정에서 보면은 민주당이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 네. 위성정당에서 네. 종북 논란이 있었던 인물들이 후보로 거론이 되기도 했어요. 이제 네. 몇몇은 취소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종북 반미 활동 이력이 있었던 분들이 좀 후보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네. 이걸 보셨을 때 좀 어떤 느낌을 가지셨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북한 체제의 어떤 본질과 그들의 의도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사회주의적인 것과 북한 정권의 어떤 그 반인륜적인 그런 속성들 이런 네. 것들을 잘 안 하는 사람으로서 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결심으로 제가 이제 정치를 결심하게 됐는데요. 사실 반미 종북이라는 이런 어떤 그 뭐 사람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실질적인 저는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라는 체제를 경험하고 탈북한 저에게는 정말 우리 자유가 보장이 되고 기회가 보장이 되는 또 이 풍요로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예. 반미와 종북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예. 상당한 어떤 심리적인 괴리감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이 사실들을 볼 때 사실 진보당 강령에 보면 그 불평등한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예. 네 그리고 저 어떤 대외 의존 경제와 네. 그리고 재벌을 해체하는 그리고 교육, 의료, 주거, 이동 이런 것들의 어떤 무상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을 진보당 강령에 적혀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강령들을 반길 수 있는 나라가 북한 정권 이외에는 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정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사드 배치 반대하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이런 네. 사람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있을까? 네. 있을까에 대한 어떤 좀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걸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남은 13일간의 네. 선거운동 기간에 하실 일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방금 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마지막 지금 시간이 많이 네. 다 돼가지고 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탈북민 청년이시기도 하고 어쨌든 대한민국 청년 박충권이십니다. 네. 22대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어떤 네. 정치를 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북한 체제의 염증을 느끼고 내려온 사람이라서 예.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우리 시장 경제 체제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소중한 체제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일들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회에 와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저의 어떤 작은 어떤 노력이 일부가 합쳐져서 정말 남북한 간의 극단적인 어떤 격차를 극복할 수가 있었고 예.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갖춘 대한민국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대한민국에 온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요. 이 기적이 가능한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예. 많은 그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또 녹록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유와 기회가 보장되는 만큼 또 나의 노력이 필요한 거,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힘겹게 준비하고 계신 우리 청년분들께 청년분들과 함께 정말 더 많이 노력해서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나라, 네. 그리고 불공정과 새치기가 없는 나라, 그리고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자주 찾아뵙고 또 많이 듣고 예. 이렇게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구상이 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두서없이. 예, 아닙니다. 예, 박충권 네.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한번 만나봤고요. 선거운동 기간에 또 한번 모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